어머니, 돈은요? 상속은요? 상속은 사람이 쌓는 거야. 재산은 내가 내 노후에 쓴다. 여보, 오늘 멸치는 참 실했어.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우리 해솔이 보고 싶네. 새벽 4시 윤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정자는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오늘 배달할 반찬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콩자반,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김치전. 20집 분량이었다. 가게는 작았다. 바닷가 소도시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정잔의 반찬이라는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이곳에서 20년을 버텼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남은 지금도.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다. 정자의 반찬은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정직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정자는 이 시간이 좋았다. 조용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반찬통을 정리하던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아들 도연이었다. 정자는 안경을 찾아 썼다. 눈이 침침했다. 문자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엄마, 며칠 뒤에 해솔이 감사 파티한다. 학교에서 상도 받고 학원에서도 칭찬받아서 가족들이랑 모이기로 했어. 장소는 도심 쪽 스튜디오야. 정자는 문자를 2번 읽었다. 감사 파티. 손녀 해솔이를 위한 자리. 정자는 미소 지었다. 해솔이는 7살이었다.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다. 마지막으로 본 게 석 달 전이었다. 명절 때였다. 그때도 해솔이는 정자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 김치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었다. 정자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문자의 날짜와 장소만 있었다. 시간은 없었다. 정자는 다시 문자를 읽었다. 뭔가 이상했다. 초대라기보다는 그냥 알림 같았다. 오세요라는 말도 없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분이 묘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해야 했다. 배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자는 반찬통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건 오전 10시였다. 정자는 가게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다. 어느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정자는 귀를 기울였다. 명절 때 손주들이 오는데 며느리가 제 음식은 안 먹여요. 위생이 안 좋대요.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자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됐다. 세상이 변했다. 예전엔 할머니의 음식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위생, 영양, 알레르기 같은 단어들이 앞섰다. 정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작년 명절, 며느리 미란이 말했다. 어머니, 해솔이는 요즘 저염식 위주로 먹여요. 혹시 반찬 만드실 때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정자는 그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내가 20년 동안 반찬 만들었는데 소금 조절을 못하겠니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자는 라디오를 끄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정자는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는 게 신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자는 스스로 다짐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외로웠다. 특히 밤이면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났다. 그래도 참았다.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다. 그게 정자의 삶이었다. 오후가 되자 친구 박춘아가 가게로 찾아왔다. 춘아는 정자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활발했다. 수다쟁이였고 동네 소식통이었다. 정자야, 뭐해? 그냥 있어. 앉아. 춘아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물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자는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다. 아니야. 그냥 해솔이 파티가 있대. 파티? 좋은 일이네.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춘아에게 보여줬다. 춘아는 문자를 읽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초대야? 그냥 통보 아니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 시간도 없잖아. 올 거면 몇 시까지 오라는 말이 있어야지.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춘아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정자야, 혹시 너 빠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자는 움찔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춘아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자는 억지로 웃었다. 설마, 내가 왜 빠져? 손녀 파티인데. 그래, 내 말이. 근데 왜 이렇게 대충 알려? 이상하네. 춘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자야, 전화해봐. 확인이라도 해. 괜찮아. 며칠 있으면 또 연락 올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정자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정자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정말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걸까? 혹시 자기가 방해가 되는 걸까?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혹시 우리 애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정자는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강해야 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설마 내가 빠진다고? 이틀 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진 메시지였다. 아들 도연이 보낸 것이었다. 정자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확대했다. 화려했다. 도심 한복판 고급 스튜디오였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풍선 장식이 가득했다. 파스텔 톤의 분홍색과 하얀색이었다. 조명은 부드럽게 빛났고 뒤쪽에는 해피데이 포 HAESOL이라고 적힌 대형 포토월이 보였다.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디저트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 정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녀를 위한 자리였다.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졌다. 너무 세련됐다. 너무 도시적이었다. 정자 같은 사람이 어울릴 곳이 아니었다. 정자는 사진 아래 문자를 읽었다. 엄마, 이번 파티 준비 사진이야. 미란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꽤 신경 많이 썼어. 정자는 답장을 보냈다. 예쁘네. 해솔이 좋아하겠다. 나는 몇 시에 가면 돼? 답장은 금방 왔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엄마, 그게 통화 한번 할까?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통화를 하자는 건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다는 뜻이었다. 정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전화를 걸었다. 도연이 받았다. 엄마. 응, 나야. 무슨 일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엄마, 이번 파티는 좀 특별해서. 특별하다니? 응. 미란이가 전문 포토그래퍼도 부르고 영상 촬영도 하고 그래. 손님 리스트도 정해져 있고. 정자는 숨을 참았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엄마, 이번엔 자리랑 동선이 좀 복잡해서 인원 제한이 있어. 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도연은 더 변명을 늘어놓았다. 미란이가 컨셉을 잡았는데 분위기 맞춰야 하는 게 좀 있어서 사진 톤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엄마는 이번엔 마음만 받을게. 다음에 조용히 따로 모이자. 정자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도연아, 엄마가 방해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미란이었다. 도연이 전화를 미란에게 넘긴 것 같았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파티가 테마가 있어서요. 테마? 네. 인스타그램용 콘셉트 촬영이거든요. 색감이랑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정자는 미란의 말을 듣다가 숨이 막혔다. 미란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마음만 보내주세요. 나중에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오시면 그 사진 톤이 무너질 수 있어서요. 내가 가면 사진 톤이 무너진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미라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자기가 가면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뜻이었다. 촌스럽다는 뜻이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마음만 보낼게. 어머니, 정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꼭. 정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정자는 부엌으로 갔다.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국물을 저으려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소금통을 집으려다 놓쳤다. 소금이 국에 쏟아졌다. 한참이나 쏟아졌다. 정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국이 망가졌다. 하루치 반찬이 날아갔다. 하지만 정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국 냄비를 싱크대에 부었다.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갔다. 정자는 냄비를 씻으며 생각했다. 내가 가면 사진톤이 무너진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맞았다. 정자는 고급 스튜디오 사진 속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정자는 해솔이의 할머니였다. 가족이었다. 정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가게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다. 몇 년 전 비가 셀 때 생긴 것이었다. 정자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엔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당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 달라졌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작아졌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자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주눅 들지 마. 하지만 지금은 강하지 않았다. 그냥 외로웠다. 손녀를 보고 싶었다. 가족 속에 있고 싶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정자는 멸치를 볶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해솔이는 날 좋아하니까.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다. 이번만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걸. 사흘 후 정자는 시장에 반찬 재료를 사러 갔다.
평소처럼 생선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정자를 불렀다. 어머님.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였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정자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 도연 씨 회사 후배 김준호예요. 작년 명절 때 한 번 뵀었어요. 아, 그래. 기억나네. 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해소리 파티 있으시죠? 큰 행사라던데요. 정자는 움찔했다. 응, 그래. 도연 형이 회사에서 자랑 엄청 했어요. 스튜디오 대관하고 전문 사진작가 부르고 가족분들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숨이 막혔다. 가족분들 다 온다고? 그럼 자기만 빠지는 거였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다. 어머님도 정말 기대되시겠어요. 손녀분 파티니까. 정자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기대되네.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갈 거예요. 준호는 인사하고 떠났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회사 후배까지 초대했다. 그런데 친할머니인 자기는 빠졌다. 정자는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바구니에 내려놓았다. 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다. 정자는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연아, 회사 후배도 초대했다며? 엄마는 왜 빠지니?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엄마, 그건 미란이가 정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정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제일 비겁했다. 아들은 엄마보다 아내 편이었다. 정자는 이해했다. 며느리와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해한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가게 문을 닫았다. 오늘은 장사하고 싶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물 한 잔을 올려놓고 말했다. 여보, 나 사람 취급도 못 받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자기를 지켜줬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정자는 남편 사진을 다시 봤다. 여보, 나 사람 취급도 못 받네. 근데 나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결심이 섰다.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다. 자리가 없으면 만들기로 했다. 정자는 옷장을 열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냈다. 몇 년 전 도연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다.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은팔찌였다. 정자는 그걸 해솔이에게 주려고 아껴뒀었다. 정자는 한지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고 생각했다. 뭐라고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썼다. 우리 해솔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라. 할머니는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은팔찌를 작은 상자에 담았다. 선물 준비는 끝났다. 정자는 달력을 봤다. 파티가 이틀 후였다. 정자는 결심했다. 가기로. 초대받지 않았어도 가기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다. 가게 청소를 하고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내일 있을 파티 생각뿐이었다. 정자는 옷장에서 한복을 다시 꺼내 펼쳐봤다. 구김이 좀 있었다. 다림질을 해야 했다. 정자는 다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한복을 다렸다. 남편 결혼식 이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다. 정자는 거울 앞에 한복을 대보았다. 어울렸다. 나이 들었어도 한복은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다. 오후에 친구 춘하가 찾아왔다. 춘하는 한복을 보고 눈이 커졌다. 정자야, 이거 뭐야? 어디가?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일 해솔이 파티 가려고. 파티? 근데 초대받았어? 아니. 춘하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자야,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왜 가? 내 손녀인데 왜 못 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확인? 뭘? 내가 정말 방해되는지,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 춘하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정자야, 너 상처받을 거야. 가지 마.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상처받았어. 이제는 확인하고 싶어. 내가 어디까지 작아졌는지. 춘하는 한참 정자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럼 가.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당당하게 가. 주눅 들지 말고. 너는 해솔이 할머니야.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춘하는 계속 말했다. 정자야, 너를 작은 사람으로 대하면 너도 너를 작게 봐. 오늘만큼은 크게 서. 그 말이 정자의 가슴에 박혔다. 크게 서라. 맞았다. 정자는 작아질 이유가 없었다. 2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았다. 남편 없이도 가게를 운영했다. 아들을 키웠다. 정자는 강한 사람이었다. 고마워, 춘하야. 내 말이 맞아. 춘하는 웃으며 일어섰다. 그래. 내일 잘하고 와. 그리고 전화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어? 춘하가 가고 나서 정자는 선물을 다시 확인했다. 한지 편지와 은팔찌. 정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음을 담아 쓴 글이었다. 정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리본으로 묶었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일 해솔이 보러 가. 초대는 안 받았지만 가. 내가 할머니니까. 당당하게 갈 거야. 정자는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절을 했다. 남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파티 당일 정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다.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다. 정자는 선물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도심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다. 정자는 버스 안에서 계속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괜찮을까? 혹시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확인하고 싶었다. 도심에 도착한 정자는 스튜디오 주소를 찾았다. 고급 건물 2층이었다. 정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입구가 보였다.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자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가 있었다. 젊은 여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정자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자입니다. 여직원은 태블릿을 훑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정자 성함이 명단에 없으신데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명단에 없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었다. 정자는 애써 웃었다. 최도연 어머니예요. 손녀 해솔이 할머니고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여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정자는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꽉 쥐었다. 안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음악도 들렸다. 파티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한참 후 여직원이 돌아왔다. 뒤에 며느리 미란이 따라왔다. 미란은 정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떻게? 정자는 웃으며 말했다. 해솔이 보러 왔어. 선물도 가져왔고. 미란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자를 대기 공간으로 안내했다. 작은 소파가 있는 곳이었다. 미란은 정자를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왜? 손님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자리도 딱 맞게 준비했고요. 나 하나 들어가면 안 돼?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요. 분위기? 네. 인스타그램 콘셉트 촬영이에요. 색감, 조명, 모든 게 계산된 거예요. 동네 냄새 같은 거 묻으면 촬영이. 미라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정자는 정확히 이해했다. 동네 냄새. 그게 자기였다. 정자는 숨이 막혔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한복도 예쁘시긴 한데 테마가 모던 파스텔이거든요. 한복은 좀 안 어울려요. 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다. 정자는 선물 가방을 내려다봤다. 한지 편지와 은팔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도 동네 냄새일 뿐이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알았어. 그럼 나갈게. 어머니, 괜찮아. 이해했어. 정자는 돌아섰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미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정자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뒤에서 미란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한복도 선물도 모든 게 초라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내가 더 초라해진다. 정자는 그걸 깨달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정자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직전 다시 2층 버튼이 눌렸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문이 다시 열렸다. 미란이 서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자는 고개를 돌렸다. 미란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밖에서 말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알았어. 괜찮아. 선물은 안에 두고 가세요. 제가 해솔이한테 전해줄게요. 정자는 가방을 꽉 쥐었다. 선물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직접 손녀에게 주고 싶었다. 대리로 전달받는 선물은 의미가 없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줄게. 나중에. 미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미란을 불렀다. 사진작가인 것 같았다. 미란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들어가야 해요. 촬영 시작해야 해서. 그래. 가. 미란은 한 번 더 정자를 보더니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자는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정자는 한복 위에 걸친 얇은 코트를 여몄다. 추웠다. 마음도 몸도 추웠다. 정자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다. 선물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솔이라도 보고 갈까? 정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춘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 쫓겨났어라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다. 정자는 그들을 봤다. 그중 한 명이 도연 회사 후배 준호였다. 준호는 정자를 못 봤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파티를 애 하나 때문에 하네. 미란 씨가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잖아. SNS 피드 채우려고 저러는 거지. 그래도 돈은 많이 들었을 거야. 스튜디오 대관비만 해도. 정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SNS 피드, 인플루언서. 그게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이었다. 손녀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한 자리였다.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해솔이는 그저 소품이었다. 예쁜 사진 속 주인공일 뿐이었다. 정자 같은 진짜 가족은 방해물이었다. 정자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정자는 건물을 뒤로하고 걸었다. 택시 정류장을 찾았다. 택시에 올라타며 정자는 기사에게 말했다.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정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심의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네온사인,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정자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정자는 가방 속 선물을 만졌다. 한지 편지와 은팔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버릴 수는 없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택시 안에서 정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조용히 흘렀다. 기사는 백미러로 정자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정자는 요금을 내고 내렸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표를 끊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1시간 후였다. 정자는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정자만 혼자였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해솔이 사진이 있었다. 작년 명절 때 찍은 것이었다. 해솔이가 정자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족이었다. 정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기로. 정자는 선물 가방을 열었다. 한지 편지를 꺼냈다. 찢지 않았다. 대신 곱게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다. 언젠가 해솔이가 크면 직접 줄 것이었다. 은팔찌는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정자는 상자를 열어 팔찌를 봤다. 남편이 사준 것이었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자는 이걸 해솔이에게 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아니,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었다. 지금 주면 그냥 동네 냄새 나는 할머니가 준 낡은 팔찌가 될 뿐이었다. 정자는 상자를 닫았다. 버스 시간이 됐다. 정자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인생 컨셉을 다시 짠다. 정자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자기를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왜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주눅 들었을까?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바닷가 소도시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자는 그 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달라질 거야. 나를 작게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다. 정자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2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정자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라 보였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 같았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 것인가? 정자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다. 가게 임대차 계약서, 통장, 도장. 정자는 계약서를 꺼내 읽었다. 계약 기간이 석 달 후 만료였다. 정자는 생각했다.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가게를 정리할 것인가? 20년 동안 한 일이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도 궁금했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다. 실버주택, 노인 공동체, 평생교육. 여러 정보가 나왔다. 정자는 하나하나 읽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닷가 건강주택.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코하우징이었다. 공용 공간이 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있었다. 정자는 사진을 봤다. 깨끗하고 밝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 보였다. 정자는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내일 전화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검색도 했다. 반찬 가게 권리금, 가게 정리 절차. 정보를 모았다. 새벽이 됐다. 정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다. 정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물 한 잔을 올려놓고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작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가 만들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정자는 전화를 걸었다. 바닷가 건강주택 상담실이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알아보고 싶어서요. 상담사는 자세히 설명해줬다. 입주 조건, 비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자는 메모하며 들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방문 상담 가능하세요? 네. 언제 가능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단계였다. 정자는 이어서 다른 전화도 걸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였다. 소장 이영규와 통화했다. 영규는 정자를 알고 있었다. 몇 번 반찬을 납품한 적이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영규 씨, 혹시 센터에서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요? 요리요? 지금은 없는데 왜요? 제가 반찬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어르신들한테. 영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획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노트를 꺼냈다.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정자네 반찬 교실. 내용은 어르신들이 자기 사연을 나누고 정자가 그에 맞는 반찬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정자는 글을 쓰며 신이 났다. 2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이제 나누고 싶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오후에 춘하가 찾아왔다. 정자야, 어제 어떻게 됐어? 정자는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춘하는 분노했다. 그게 말이 돼? 친할머니를 쫓아내다니. 이제 괜찮아. 나 달라지기로 했어. 달라진다고? 정자는 준비한 서류들을 춘하에게 보여줬다.
건강주택 안내서, 반찬 교실 기획서, 가게 정리 상담 메모. 춘하는 놀랐다. 정자야, 진심이야?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춘하는 정자를 꽉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미란이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다. 차를 타고 왔다. 정자는 놀랐다. 왜 왔어? 도연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엄마, 그날 일 때문에. 그날? 미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다들 봤어요. 어머니가 스튜디오까지 오신 거. 정자는 웃었다.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를 안 모셨냐고. 도연이 말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미리 말했잖아요. 자리가 없다고. 정자는 도연을 똑바로 봤다. 도연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날 안 부른 거잖아. 그게 회사 후배는 부르고 친할머니는 안 부르는 게 말이 되니?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미란이 대신 말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그냥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정자는 미란을 봤다. 분위기가 사람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정자는 손을 들어 막았다. 됐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정자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도연과 미란 앞에 펼쳤다. 이게 뭐예요? 가게 정리 계획이야. 석 달 후 계약 만료되면 가게 접을 거야. 도연은 깜짝 놀랐다. 엄마, 갑자기 왜? 20년 했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그럼 어디서 사세요? 정자는 건강주택 안내서를 보여줬다. 여기, 실버 코하우징. 미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돈은요? 가게 권리금이랑 전세금은요? 정자는 미란을 봤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건강주택 입주비랑 생활비로 쓸 거야. 상속은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속은 사람이 쌓는 거야. 재산은 내가 내 노후에 쓴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도 당황했다. 정자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건 센터에서 할 반찬 교실 기획서야. 앞으로는 이 일 할 거야. 도연이 물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도연과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정자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도연은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미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참았다. 둘은 얼마 후 일어났다. 정자는 배웅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정자는 웃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네. 하지만 괜찮았다. 정자는 이제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자는 바빴다. 가게를 정리하고 건강주택 입주 준비를 하고 센터에서 반찬 교실을 시작했다. 반찬 교실은 인기였다. 첫 수업에 15명이 왔다.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다. 정자는 그들에게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수업은 단순히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어르신들은 자기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움, 자식 걱정, 건강 문제. 정자는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사연에 맞는 반찬을 소개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국 끓이기 힘들죠. 그럴 땐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해 두세요. 입맛 없으실 땐 새콤한 무생채가 좋아요. 식초가 소화도 도와주고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수업 후에는 함께 만든 반찬을 나눠 먹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소장 영규가 정자를 불렀다. 어르신,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음 분기에도 계속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리고요, 지역 라디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코너 하나 만들고 싶대요. 라디오요? 네. 정잔의 반찬 라디오요. 청취자 사연 받아서 반찬 추천해주는 코너요. 정자는 놀라면서도 설렜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일주일 후 정자는 라디오 방송국에 갔다. 작은 스튜디오였다. 마이크 앞에 앉으니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신났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잔의 반찬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방송은 떨렸지만 재미있었다. 청취자 사연을 읽고 반찬을 추천하고 레시피를 설명했다. 반응이 좋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정자 어르신 목소리 편하네요. 레시피 따라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정자는 방송 후 스튜디오를 나오며 생각했다. 내가 작아질 이유가 없네. 맞았다. 정자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20년의 경험과 지혜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원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자는 받았다. 엄마. 응. 도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엄마 라디오 들었어. 그래. 좋더라. 엄마 목소리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엄마 그때 우리 너무했다. 미안해. 정자는 눈물이 났다. 기다렸던 말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말 말고 행동으로 와. 가게 와서 양파 한 망이라도 까? 네. 이번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자는 웃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정자는 건강주택으로 이사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다. 이웃들도 친절했다. 정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반찬 교실은 계속됐다. 라디오 코너도 인기였다. 정자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자기 가치를 느꼈다. 어느 날 춘하가 정자를 찾아왔다. 정자야, 전화 왔어. 누구한테? 해솔이한테. 정자는 깜짝 놀랐다. 춘하는 웃으며 휴대폰을 건넸다. 정자는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해솔이의 목소리였다. 정자는 눈물이 났다. 해솔아. 할머니, 나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보다 맛있어. 정자는 웃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 우리 학교 발표회 오면 안 돼? 나 주인공이야.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해솔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할머니 오면 정말 좋겠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정자는 결심했다. 그래. 할머니 갈게.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전화를 끊고 정자는 춘하를 봤다. 나 또 가봐야겠어. 이번엔 당당하게 가. 응. 이번엔 달라. 발표의 날 정자는 준비했다. 한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했다. 선물도 준비했다. 해솔이가 좋아할 만한 책이었다. 정자는 학교에 도착했다.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정자는 자리를 찾았다. 그때 도연과 미란이 보였다. 둘은 정자를 보고 일어났다. 어머니. 정자는 웃으며 인사했다. 미란이 먼저 다가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때 제가 사람을 너무 작게 봤어요. 죄송해요. 정자는 미란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정자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사과는 한 번이면 된다. 대신 다음부터는 사람을 먼저 봐. 네. 명심할게요.
셋은 함께 앉았다. 발표회가 시작됐다. 해솔이가 무대에 올랐다. 정자는 눈물을 흘렸다. 손녀가 자랑스러웠다. 발표가 끝나고 해솔이가 뛰어왔다. 할머니. 정자는 해솔이를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이따가 우리 집 가요.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 정자는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정자는 도연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갔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할머니, 역시 맛있어. 그치? 할머니 솜씨는 못 따라오지. 정자는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 있었다. 이번엔 초대받아서 온 게 아니라 필요해서 온 것이었다. 며칠 후 정자는 건강주택 커뮤니티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 녹음 시간이었다. 마이크 앞에 앉아 말했다. 오늘 사연은요, 내 자리 없대서 울컥했던 날입니다. 정자는 웃으며 계속했다. 근데요, 여러분. 자리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안 만들었던 거였더라고요. 누가 자리 안 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반찬 가게 했어요. 그게 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라디오 녹음이 끝났다. 정자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아름다웠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다. 웃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내 자리 찾았어.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정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